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예상했다시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까지 보이콧하고 이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강행 안 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왜? 제가 북유럽 떠나면서 조국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국이 문제가 돼가지고 조국을 또 부탁하게 되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흔들기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야3당이 국회 운영위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정수석 나오라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예전 우리가 야당 할 때도 이거 민정수석 나오라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우병우 수석 전에 김경환 수석인가요? 그때 나오라 그랬죠. 정윤회 김영한? 김영한 수석. 김경환은 법무부 장관.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썼어요. 그래 항명인이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고 가봤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 민정수석이 보통 관례상 국회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리고 우병우 때도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네, 역시 우병우도 거절했죠.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게 한 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기억에는 한 번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문재인 수석 그때 나왔었나요? 그런데 저는 정청래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2015년 7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최고위원 하실 때잖아요. 그때 징계 중이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나오셨죠. 풀려서.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우리 당에서도 그러고 다른 당에서도 문재인 그만두고 나가라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자기 수족 같은 사람들을 비서로도 못 썼어요. 예. 양정철 비서 못 썼잖아요. 네. 아니 대표가 비서를 쓰는데 이러고 저러고 왜들 그렇게 말이 많아요? 당대표가. 근데 지금 당대표들 그 뒤에 된 사람들은 비서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특보도 마음대로 쓰고. 근데 문재인 대표 있을 때만 그 난리를 쳤어요. 예.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사무총장 쓸 때도 난리고 누구 하나 쓸 때마다 그 난리를 안팎으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흔드는 게 이력이 난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원천 차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옛날에 민정수석이 뭐 하는지 우리가 알기나 했느냐. 왜 이렇게들 청와대에 누구를 쓰든지 청문회 할 거 하라는 얘기예요. 걸리면 관두면 되는 거 아니야. 채택 안 하면. 근데 그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기서 누구를 쓰든지 그리고 수석이 어째라 무슨 인사수석이 어쩌다 어쩌다. 아니 청와대 인사에 왜 자기가 간섭을 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거 하고 잘못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도 전에 난리를 치는 건 뭐냐고. 그때 생각이 나. 흔드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좋다는 것.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나 마찬가지로 또 이것들이 시작하는 거 아닐까?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 카톡에서 저쪽 장 사람들이 카톡에 나온 거 그걸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조국만 흔들어라. 조국만 갖고 떠들어라. 이것을 자기들이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갖고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니, 벌써 또 탄핵이 꺼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 흔들기, 문정권 흔들기 같은데, 손 의원님 질문에 더해져서 저도 하나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야당이 이러는 거, 그래도 한두 명은 낙마시켜야 우리 면이 살지 않나? 야당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때 그렇게 흔들었던 것은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들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 이거기 때문에 당대표 때는 이제 흔들었던 거고요. 그 전에 당대표나 그 후 당대표는 대권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 이유가 없어요. 그거 흔들어봤자 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흔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야당들이 흔드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예.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예전의 지지세를 복원하겠다.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싸움. 그리고 집권 초기에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적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한두 명은 우리가 낙마시키겠다.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쏘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이 지금 야당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논평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로 비교하고 폭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무슨 김정은이랑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뭐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트위터를 하나 썼죠. 김무성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선 불복 심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철호 의원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갈 길이 너무 멀다. 역대 최다표처럼 졌는 주제에 뭐 그 불복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조국 수석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뭐 죽인다 흔든다 그걸 넘어서 표현 자체가 심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국 조지며 떠드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관련된 막말을 한번 했었죠. 작년 12월인가? 그때도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글쎄요. 이게 막말이 하루 이틀 했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못 찾겠더라고요. 요새 조용히 좀 지내려고 이제 현안 좀 살피면서 그러고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썼어요. 근데 바로 기사가 돼갖고 여러 개 가지고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작년 이맘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인사에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간섭을 했습니까? 그리고 청문할 것은 법대로 하고 청와대가 알아서 할 것은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그리고 그 비트말 때문에 이제 기사가 됐는데 야당은 각자 자기들 당 지지율 들여다보고 민심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랬는지 제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한 줄. 제가 봐도 일부 국회의원들 월급이 아깝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오늘은 조국만 조져라.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수준 나죠. 그리고 청문회 보셨습니까? 청문회 와서 한 내용들. 거기서 무슨 그 3,200만 원짜리 땅을 갖고 투기를 했느니 시집을 무슨 뭐 피감기관에다 몰았느니 그게 솔직히 그 국민들 보는 데서 그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준비해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았는지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야당 국회의원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비가 아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저는 나중에 이런 거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들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이 국회 운영위 흔들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여당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관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임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뭐냐면 이제 원래 여당 또 제1여당 다수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19대 국회 개원 협상할 때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유효한 것도 맞고. 법사위도 줬잖아,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 개원 협상을 할 때는 그 2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반기. 예, 그래서 아직 임기 남아 있다.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규정이 있어요. 40조의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고 또 41조의 상임위원장 규정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도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규정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 원내대표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우택 이제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진행도 하고 했는데 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거 보니까는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 안 내놓으면은 교체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교문위가 이제 5층에 회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별로 가서 회의를 하는 방들이 있잖아요. 따로. 당별로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얘기들 하고. 근데 그것이 다수당이 그 가는 방이 바로 옆방이에요. 그 방은 한 10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이 가는 데는 위원장실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는 그 새누리당이 그 큰 방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바뀌면서 우리가 수가 더 많아진 데다가 이쪽에 당이 둘로 갈렸으니까 그 방을 우리가 쓰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쓰고 저들이 유성엽 위원장님 방에 이제 그분들이 가서 쓰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썼죠. 거기 1년 동안.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대. 유사야당이래. 거기
유성열 위원장이나 그 국민의당의 위원장실이 자기들하고 같이 그 뜻을 함께하는 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야당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방을 달래는 거야.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좀 얘기해보라 그래. 아니 다수당이 갖는 방이잖아 이 방은. 지금 이게 위원장도 똑같은 이런 식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 자기들 앞에는 법도 없어요. 네. 참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앞에 와서 얘기하라 그래라. 제가 그랬어요. 창피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진짜. 오늘- 지네들 당 지지율 좀 보라 그래 스스로 좀. 또 하나 좀 제가 창피해 보면서 죽겠어, 웃겼던 게 진짜. 정우택 이제 운영위원장이죠. 예. 이렇게 운영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정회될 줄 알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진행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정회 또는 휴회를 노리고 그렇게 소동을 피운 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우택 위원장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정우택이라는 사람은 참 이력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예. 요번에 그 유튜브 올라온 옛날 그 김어준 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나도 보셨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아침에 보고. 옛날에 뭐 낙곰수 때 벌써 나왔던 네. 얘기죠.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 야당 얘기는 뭐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예, 역시 뭐 그 조국 때리기 또 문정권 흔들기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저는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고립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예상했다시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뭐 국회 상임위까지 보이콧하고 이러면서 뭐 조국 민정수석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강행 안 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왜? 제가 북유럽 떠나면서 조국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국이 문제가 돼가지고 조국을 또 부탁하게 되는 그러면서 사직서를 썼어요. 그래 뭐 항명인이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고 가봤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 민정수석이 보통 관례상 국회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리고 우병우 때도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네, 역시 우병우도 안 거절했죠. 나왔죠.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게 한 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기억에는 한 번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문재인 수석 그때 나왔었나요? 그런데 저는 정청래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2015년 7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최고위원 하실 때잖아요. 그때 징계 중이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나오셨죠. 풀려서.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그 우리 당에서도 그러고 뭐 다른 당에서도 문재인 그만두고 나가라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자기 수족 같은 사람들을 비서로도 못 썼어요. 예. 양정철 비서 못 썼잖아요. 네. 아니 대표가 비서를 쓰는데 이러고 저러고 왜들 그렇게 말이 많아요?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흔들기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야3당이 국회 운영위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정수석 나오라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예전 우리가 야당 할 때도 이거 민정수석 나오라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우병우 수석 전에 김경환 수석인가요? 그때 나오라 그랬죠. 정윤회 김영한? 김영한. 김영환 수석. 김경한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안 나오겠다. 당대표가. 근데 지금 당대표들 그 뒤에 된 사람들은 비서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특보도 마음대로 쓰고. 근데 문재인 대표 있을 때만 그 난리를 쳤어요. 예.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사무총장 쓸 때도 난리고 누구 하나 쓸 때마다 그 난리를 안팎으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흔드는 게 이력이 난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원천 차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옛날에 민정수석이 뭐 하는지 우리가 알기나 했느냐.